자, 다시 이어서 하면은 이 vertical integration 수직적 통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수직적 통합은 쉽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엇을 머리에 놓냐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이 디스트리뷰션 쪽을 하나 딱 머리에다 주세요.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단계가 있죠. 제일 첫 번째가 뭐야? 로우 매테리얼이라서 원자재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든지 농업, 어업, 수업, 광업 같은 거겠죠. 아니면 재료, 원료를 만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원료를 갖고 뭘 만들죠? 제품을 만들죠. 그렇죠. 원료가 있어야지 제품 만들죠. 제조업을 뭐냐면 매뉴팩처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료, 원료 사업에서 그 원료를 추출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매뉴팩처링을 해요. 매뉴팩처링을 하면은 뭘 하죠?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뭐예요? 유통이죠, 유통.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갖고 있는다고 파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유통을 하던 오프라인으로 유통을 하던 어쨌든 디스트리뷰션 물건을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유통을 하면은 유통으로 끝납니까? 유통을 받아서 리테일링 샵이 필요하죠. 팔 장소가 필요해요. 온라인 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오프라인 샵이 될 수도 온라인 샵, 오프라인 샵 이런 식으로 샵들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대형 슈퍼마켓 아니면은 뭐 백화점 이런 식으로 리테일링 샵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팔고 끝나냐? 끝나는 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애프터 서비스가 들어가겠죠. 그 뒤에 있는 서비스. 이거를 꼭 전자제품 회사들처럼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건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물건에 대한 환불 처리라든지 보상 처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판 후에 발생하는 모든 거를 애프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자료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외국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 유통을 중간으로 봤을 때 원자재가 제일 첫 단계잖아요. 앞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뒤로 간다 그래서 backward integration 그래서 후방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어는 후방 통합, 영어로는 backward integration이라고 얘기하고 유통의 디스트리뷰션 유통에서 애프터 서비스 쪽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forward integration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란 무엇이냐? 쉽게 하면은 요 5단계에 뭐가 다 다르다? 기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간순하게 얘기합시다. 삼성전자는 너무 많은 통합을 이뤄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마스크를 유통하는 회사라고 칩시다. 마스크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마스크를 유통하는 회사면은 나는 디스트리뷰션 쪽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스크를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나는 그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받아서 그걸 누구한테 줘요? 약국이나 파는 가게에다가 넘겨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유통업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유통업만 하나 해갖고는 뭐가 불안하냐 그러면은 이 리테일링 샵까지가 불안해요. 무슨 얘기냐? 내 유통했을 때 여러 가지 유통망들이 그 접근을 하니까 샵에서 고른단 말이야. 유통하는 채널을 얘네를 뭐 고를 수가 있다고 많이 칩시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파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테일리 쪽에 투자를 해갖고 같이 운영을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전방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내가 제품까지 만들어. 나는 유통회사지만 제품까지 손을 댔어. 이건 백워드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전후방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방 통합, 후방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관광기업으로 치면 어떡할까? 여행사를 갖고 한번 예를 듭시다. 여행사가 나는 여행만 하는데 어떤 것까지 하는 거죠? 호텔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자, 여행사가 쉽게 하면은 디스트리뷰션 채널 역할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고객을 모아갖고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리테일 쪽이 만약에 호텔이라든지 뭐 관광 목적지가 된다. 근데 호텔이라고만 하나 칩시다. 그러면 내가 아예 호텔까지 지어서 그 호텔을 같이 운영하면서 내 고객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 자본이 들어간 호텔에다가 하나 호텔에다가 하나 투어가 만약 호텔을 만들었다. 하나 투어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리테일링 샵이겠죠. 리테일링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forward integration이겠죠. 예, 다각화는 조금 틀리긴 해요. 완전히 다른 쪽에다 손을 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백워드로 하냐, 후방 통합을 하냐, 전방 통합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더라.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자, 보시면
원재료와 획득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체적인 공급 과정에서 기업이 이 일정 부분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다각화의 한 방법이다. 다각화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다각화는 내가 자동차 사업을 하던 기업인데 전자장비까지 손을 댄다든지 한국의 그런 대기업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그 문화 사업 했는데 내가 뭐 IT 사업까지 손을 댄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뭐 대표적인 다각화가 이런 거겠죠. 소니가 전자장비 만들던 회사인데 엔터 쪽에 그러니까 그 문화산업 쪽에 손을 댄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종업계 다른 기업과 통합하는 수평적 통합과 대비된다. 수평적 통합은 어떻게 해요? 같은 업계를 합치는 거예요. 같은 여행사끼리 통합하는 게 수평적 통합이면 수비적 통합은 전방 통합, 후방 통합처럼 그 어떠한 일렬의 그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부분을 내가 통합을 하는 거예요. 자,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생산 기업을 통합하거나 제품을 프로덕팅 기업이 디스트리뷰션, 유통 채널을 가진 기업을 통합하는 것을 전방 통합이라고 하고, 이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된다. 결국 뭐냐면 시장의 지배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프로덕팅 하는 컴퍼니인데 이 프로덕팅 하는 컴퍼니가 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냐면은 만약에 프로덕팅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원자재가 필요한데 원자재가 수급이 쉽지가 않아. 대표적인 것도 이번에 터졌죠. 뭐였었죠? 일본에서 하는 불화수소 문제 같은 거예요. 불화수소가 어떻게 보면 원자재고 삼성은 프로덕팅 기업이란 말이야. 근데 원자재에서 마테리얼 쪽을 대질 않겠다 그러니까 삼성이 피해 입을 거다. 물론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삼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면 삼성에서는 계산을 해갖고 안 되겠다. 원자재 쪽 시장은 항상 불안한 맛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재 쪽까지 통합을 해서 만들자. 그러면 이게 후방 백워드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유통기업이 생산기업을 통합하거나 생산기업이 원재료 공급기업을 통합하는 것을 후방통합이라고 하고, 이는 기업이 공급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디스트리뷰션 쪽, 유통 쪽 채널이 로우 매터리얼 쪽 것까지 통합할 수 있습니까? 통합할 수 있어요. 예. 한 단계 뛰어넘어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 전략적으로 만약에 로우 매터리얼 쪽 기업하고 통합해서 내가 어쨌든 유통을 할 건데 매뉴팩처링 쪽은, 제품 쪽은 거의 뭐 위성 기업 같은 스타일로 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후방 통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히 그리고 관광에서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테그레이션이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예요. 지금 관광 시장도 아예 몸집을 키우는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전후방 통합 혹은 수평적 통합을 통해서 시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몸을 키우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쓰든지. 자, 뭐 매니지먼트 이슈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래갖고 뭐 피지컬 굿하고 서비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돼요. 관광업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피지컬, 눈에 보이는 물건, 물건, 물체와 서비스가 결합된 거고, 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는 피지컬 굿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다라면은 관광업은 서비스가 높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 게, 관광업 하면은, 관광 관련 사업 하면 다 서비스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서비스가 전부는 아니에요. 무조건 피지컬 굿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품들이 있고 그것에 관련된 서비스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 예. 똑같이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가다 이제 학생들 얘기해 보면은 서비스에 관련된 거, 너무 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왜 서비스를 강조하냐 교수님들이나 이런 책에서, 당연히 물건은 중요해요. 그런데 기성의 경영학에서는 이제 그 제품, 프로덕트, 그냥 눈에 보이면 그 탄저블한 제품에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관광이나 이제 호스피탈리티 산업 쪽에서는 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서비스가 전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간다. 뭐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죠. 뭐 서비스의 특징이죠. 뭐 탄저빌리티, 그러니까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냐, 무형성 뭐 이런 거 했었죠. 유형성, 무형성 있었고, 동시성 있고, 그리고 이질성, 한국어 생각이 안 나지.
그리고 뭐 페리셔블한 거 그 뭐죠? 그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페리셔블. 소멸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뭐 그게 서비스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관광에 있으면 tourism, 그 relation to tourism, 관광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광이라는 거는 complex product예요. 관광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따가 계속 하게 될 그 저 무슨 산업이죠? 숙박 산업이나 뭐나 다 굉장히 복잡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만들던 자동차를 만들던 어떠한 한 제품을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 그리고 고객들이 그동안 불편하게 여겼었던 거를 하면서 리노베이션을 거쳐갖고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간이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동시에 제품을 소비하게 되는 동시성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프로덕트고 굉장히 복잡한 인더스트리. 왜냐하면 한 가지만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를 생산하는 해갖고 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원가를 낮추는 거예요. 싸게 하고 유통 채널을 짧게 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게 공급해갖고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제품을 파는 건 굉장히 심플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 서비스 산업하고 연계된 거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얽혀 있는 거. 예. 지금 이 관광산업 같은 게 지금 거의 70~80%가 작은 기업들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사회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런 외부 효과에도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광에 대한 그 트렌드 자체는 자, 이러한 특징을 갖고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fragmented industry,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SME, 그러니까 small medium sized company, 보통 SME라고 쓰는데 SM 뭐 C라고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어떻게 돼 있다? 이쪽 관광 시장에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쪼개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대기업들이 갖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이쪽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켓에 확실한 리더가 없어요. 자, 하나투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뭐 단체 관광의 뭐 한 50%를 하나투어가 시장 점유율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관광 전체에서 단체 관광객이 몇 %입니까?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관광에 대한, 관광이라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단체 관광은 하나의 현상인 거고, 거기에서 하나투어가 대기업인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 그러면 자동차 시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자동차 시장이 아니라 더 큰 걸로 하면 모빌리티 시장으로 해도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후죽순의 작은 기업들이 있더라. 자, 이게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합치는 거,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이즈를 키워서 시장에서 리딩 역할을 하려고. 그런데 이게 또 맞지는 않아, 광고에서. 그러니까 어려워. 왜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의 만들어진 서비스를 정형화된 서비스라면 누가 이용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FIT라든지 점점 작고 점점 특이한 거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경영 입장에서는 무조건, 경영학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무조건 인테그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몸집을 키워야 돼요. 몸집을 키워야지 펀치력이 세지기 때문에 싸웠을 때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작은 기업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관광은 무조건 등치를 키운다고 또 성공하는 게 아니야.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그런 쪽이다. 굉장히 컴플렉스한 학문이고 컴플렉스한 필드예요. 굉장히 복잡한 필드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코모데이션, 이제 숙박업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숙박업이 왜 제일 처음에 제가 갖고 왔고, 학과 이름들도 그렇잖아요. 호텔 관광 경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호텔이 꼭 들어가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유는 여기 나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영국 자료를 2001년도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통 비슷해요. 뭐 브리티시 호텔 어소시에이션, 영국 호텔 협회에서 만든 건데, 실제로 영국에서 이 책이 영국 책이라고 습니다. 여행을 한 사람들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자, 뭐 오버시 비지터라는 거는 뭐예요? 인바운드 비지터예요. 그리고 도메스틱은 내국인 관광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국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걸 봤을 때 올 비지터로 퉁쳐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어디서 이제 소비나 이런 게 제일 많이 일어났냐?
소비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났냐 그랬을 때 1위가 어코모데이션이에요. 어코모데이션은 숙박이라는 뜻이에요. 영국에서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쓰고 미국에서는 로지라고 씁니다. 자, 이 숙박업이 영국에서 34%, 대략 3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체 관광 산업의 3분의 1 이상이 어디서 발생을 한다? 어코모데이션 숙박업에서 이제 소비가 발생을 하고 숙박업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가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 이상 된다. 35%다. 그 다음에 차지한 게 뭡니까? 이팅 아웃. 이거는 F&B라고 보시면 돼요. 푸드 앤 베버리지 파트. 이게 대략 한 23, 4%. 두 개 합치면 57.5. 그러니까 한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반올림 하면은 호텔과 외식업을 합치면 반 이상이 돼요. 그래서 호텔하고 외식 쪽에 외식 쪽으로 과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대학에 그런 과들이 있고 굉장히 많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왜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런 게 다 이쪽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를 뭐냐면 쇼핑으로 봐요.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어요. 쇼핑이 거의 20%야. 그럼 얘네들 다 합치면 거의 얼만큼 되면 7,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F&B, 쇼핑 이것만 쳐도 7, 80%예요. 그냥 관광 상품이 들어갈 게 없네. 적어요.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제 여행이 관련돼서 창출되는 효과나 아니면 여행이 갖고 있는 퍼센티지 자체는 물론 저는 이제 관광학적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어쨌든 범위 자체는 관광이랑 굉장히 큰 범위지만 경영학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개다. 쇼핑이라는 거를 과연 관광의 범위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지금은 뭐 중요 관광 활동 중에 하나라고 치죠. 어쨌든 간에 여기 세 번째. 그리고 트래블 인 UK, 그러니까 여행하는 게 한 15% 정도, 서비스 산업들 뭐 3.4, 엔터테인먼트 공연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대략 4%, 다른 게 1%. 그러면 어떻다? 이 관광 필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두 가지로 보면은 역시나 숙박업과 F&B다.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크다? 숙박업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숙박업 쪽, 호텔 쪽이 제일 시장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F&B 쪽 시장이겠고, 물론 F&B가 요새는 더 크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요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 넣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과 호텔은 자, 프라그멘티드 되고 다이버스화 되어 있어요. 자, 호텔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굉장히 호텔 사업은 쫙 쪼개져 있고 다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업스케일 호텔부터 비즈니스 호텔 이런 호텔들도 있고 그리고 호텔들도 종류별로 쫙 쪼개져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호텔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모텔 정도였으면 지금 모텔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라는 게 또 새로 생겼고 새로운 숙박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아니면 캠핑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어코모데이션 캠핑할 수 있는 장소 빌려주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 호텔만 갖고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뭐 요새 보면은 그 특급 호텔들에서 쉽게 해서 체인 호텔들에서 비즈니스급 다 만들죠. 예, 신라스테이부터 해서 L7 뭐 한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죠? 베스트 웨스턴인지 아닌가 거기가 하여튼 그런 데서도 만든 뭐 다락휴 같은 그런 조그만 캡슐 호텔, 고급 캡슐 호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다양한 분야로 이제 그 숙박업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프라그멘티드 되고 다이버스화 돼 있어요. 그러면은 트렌드가 어떻게 됐어요? 프라그멘티드 되고 다이버스화 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나요? 그 뒤에서는 인테그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규모를 키우는 데는 계속 인테그레이션 쪽으로 힘을 쓰고 또 세세하게 그 고객들하고 B2C로 맞부딪히는 쪽에서는 굉장히 다이버스화 되었는데 되게 다양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죠. 굉장히 다이버스화 되어 있더라. 자, 그리고 자, 인테그레이션 또 써있죠. hospitality industry. 자, 되게 되게 이중적이잖아요. 프라그멘티드 되고 다이버스가 되는데 인테그레이션 hospitality industry라는 건 뭐예요? 그 hospitality industry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레이션이 인터내셔널이구나. 죄송합니다. 굉장히 국제화가 돼요. 국제화가 되면서 동시에 또 인테그레이션이 됩니다. 제가 너무 인테그레이션이 꼽혔나 봐요. 자, 이 숙박산업 자체는 어떻게 내국만 하고 이렇지가 않고 전 세계, 전 지구가 하나의 시장으로서 돌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겠죠. 힐튼이 미국에만 있나요? 아니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어디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신라호텔은 한국에만 있을까요? 한국에도 있지만 베트남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고, 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국제화된 그러한 인더스트리가 이 hospitality 인더스트리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not only tourism product, 오직 관광 제품뿐만 아니라 그 also of tourism experience, 경험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 경험이란 건 곧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 요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한 건데, 이게 옛날 거긴 한데, 존과 로드가 얘기한 그 Managing Hotel Operations라고 써 있어요. Managing Hotel Operation인데, 자, 호텔 오퍼레이션을 이제 그 경영하는 데 있어 갖고 크게 먼저 이렇게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보면 헷갈리니까 화살표를 보지 말고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은 큰 꼭지점 3개부터 먼저 찍읍시다. 뭐죠? 워크포스하고 어셋하고 커스터머예요. 이 호텔을 매니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더라. 3가지의 꼭지점, 중요한 점이 있더라. 처음엔 뭐야? 워크포스죠. 그래서 매니징 인플로이하고 뭐라서 퍼포먼스라 됐어요. 이거는 곧 뭐라고 얘기하면 서비스예요. 호텔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입니다. 왜 서비스가 중요하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접점 서비스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커스터머들하고 직접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서비스가 커스터머한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커스터머들이 이 제품을 쓰고 만족을 하는 거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워크포스에 통해서 그 서비스, 일하는 종업원들의 서비스의 강도, 서비스 그런 퀄리티에 의해 갖고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이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워크포스를 하나 보시고, 그래서 커스터머한테 서비스로서 이루어지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셋. 영어로 치면 뭐예요? 한국어로 치면은 자산이죠, 자산. 자, 이 어셋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호텔 사업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많이 까먹고 넘어가는데 안 돼요. 이게 서비스보다 더 중요하면 더 중요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셋, 자산. 이 자산을 뭐예요? 프로텍팅하고 improving 어셋이라 했죠. 내 자산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돼요? 더 불리는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은 여러분들이 회계 수업에서 들으신 분들도 알 거예요. 자산이라는 거. 뭐 부동산부터 해서 동산에서 막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 안 하는데, 이 자산을 했을 때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프로텍팅이에요. 그냥 프로텍팅은 뭐예요? 보호하는 거죠. 내 자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 자산을 보호한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움직일 수 없는 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부터 해갖고,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내가 뭐 얼마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은 금액부터 해갖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또한 크라이시스나 디제스터, 위기나 위협이나 아니면은 재앙, 지금 같은 재앙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감염병 같은 그런 큰 재앙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것부터 어떻게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텔 매니징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뭐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외부의 위험 요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국가의 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재앙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 자산을 보호하냐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멋진 호텔을 하나 지어놨어. 그래서 이 호텔을 중국인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중국인이 오지 않아. 뭐예요? 내 어셋 자체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겠죠. 내가 암만 워크포스를 서비스를 좋게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놓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처럼
그 팬데믹 사태가 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편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매니징을 하느냐? 항상 이러한 거에 대해서 뭘 하냐? 대형 호텔들이나 이런 데서는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태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이게 길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이게 최후에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뭐 자산을 정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매뉴얼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걸 대비한 뭐 자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자산이라는 게 그러한 외부적 조건도 있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호텔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이 떨어지죠. 예, 회계에서 말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한답니다. 건물은 남아있지만 그 옛날에 그 지었던 건물 시설 그대로 10년, 20년 뒤에도 사용을 하면은 고객들이 와서 이용을 할까?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얼마의 주기에 맞춰서 그 예를 들어서 벽지는 얼마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그마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그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뭐라냐 그거를 그걸 뭐라 그러지? 자그마한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은 언제 한 번씩 움직일 것이고, 아니면 중간 정도의 그러한 거는 언제 한 번 움직일 것이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뭐 20년에 한 번을 하든지 이런 식의 계획이 있고, 그런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으로 해서 퇴보되지 않게 그렇게 유지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핵심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커스터머들한테 수익을 만들어내죠. 예. 호텔이 좋고 전망이 좋고 시설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와서 수익을 만들어내지, 좋은 인컴을 만들어주지, 완전 옛날 그대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을 하는 것 자체에서 한다고 어떻게 고객들이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컴이라는 거는 역시나 서비스만 갖고 인컴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이 어셋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퀄리티가 형성이 되겠죠. 이 호텔의 퀄리티가 좋아하는 서비스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이 어셋까지, 여기까지 매니징 호텔 오퍼레이션까지 하고 다시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